박시영 여론조사 업체 윈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다. 힘내라 윤석열 이렇게 외쳐야 되나.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는데 허참이라고 조롱조죠. 조롱조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조롱조로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여론조사 업체는 엄격한 정치적 어떤 중립성과 어떤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박시영 대표에게는 그런 엄격함이 없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4월에도 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몇몇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밖에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 이게 도장이. 민주당 쪽이 강북 이쪽 몇몇 의원들을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다수가 전달을 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느끼면은 한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 이상은 확실히 벌려한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그것도 참관인들로부터 55대 45로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유튜브 등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었고, 이번에는 이 양반 빨리 떨어지면 재미없다 힘내라라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건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 어떤 유튜브 방송 보니까 같이 출연하시던데요? 네. 잘 아시죠? 방송 같이 많이 한 적도 있고요. 또 여러 방송 채널에서 패널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진영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립적인 분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인이죠. 사실 어찌 보면은 정치에 몸을 담았고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고, 또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한쪽 진영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의 공정한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론조사 업체로서의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린 게 바로 저 4월달 발언이에요. 저게 4.7 보궐선거 이 사전투표가 아마 첫째 날 정도 기간 동안 했던 방송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불법적인 내용 아닙니까? 남이 투표하고 있는 걸 슬쩍 봤더니만 이런 것들을 봐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측도 틀리고 4.7 보궐선거 결과를 우리 모두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겼던 상황.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로서 얘기하기에 감이나 여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모습들 자체로서도 저 여론조사 업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편향적으로 발언을 계속 쏟아내면서 일을 할 거라면 여론조사 업체로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민주당 혹은 열린민주당 등에 대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조롱조 글을 올린 박시영 대표가 지난 3월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군요. 함께 와인인가요? 맥주를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글쎄요, 사랑은 자유인데 여론조사 업체 대표로서의 어떤 공정함과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겠죠. 조국 전 장관은 덕분에 잘 먹고 잘 취했네요. 건승이라고 굉장히 친밀한 사진도 올리기도 합니다. 논란이 일자 박시영 대표가 SNS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갖추고 입을 열라.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상상하나 본데 무지의 소치이자 궤변이다. 그동안 가상대결 시 윤석열 지지율이 줄곧 우세였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낙연, 이재명과 모두 오차범위 내 혼전치다. 짜 민감하게 반응하나 라며 어제 반박글을 올립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이 반박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론은 조사하는 거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업체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여론조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염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대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스스로 부적절한 발언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가, 고의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박시영 대표의 반박을 결국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재명 기자, 여론조사는 공정하니까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방식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입을 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인 질문에 조사만 바꿔도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조사에 있어서 얼마만큼 조사하는 기관 자체가 조사 질문을 만들m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값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론조사 대표가 특히나 한 언론사와 매주 정기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참 믿기 어려운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현대 정치에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명감, 소명감이 없이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과 어떤 언론사가 같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박 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 기관과 같이 하는 언론사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시영 대표가 오늘 또 이런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두고 숫자 그 자체만 너무 민감해하는 세력이 있던데 역사의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김용주 의원님, 네. 전혀 반성의 여지는 없다. 사실 저는 저도 박시영 대표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같으면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정치 평론을 하려면 정치 평론을 하고, 과거에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경력을 가진 정치 평론가로서 아예 민주당 패널로 나온든지, 혹은 여론조사 대표로 있으려면 그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입을 닫아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오퍼레이션 데피니션, 조작 정의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것, 조사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조사 결과가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본인은 조사가 조작될 수 없다. 누가 그 결과를 손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조사로 시작됐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누가 저 여론조사 기관에게 의뢰를 하겠습니까? 예. 사업을 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이라도 둘 중에 하나 판단하라. 그런 말씀을 애정어린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애정어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락세인 것은 맞아요. 박시영 대표 말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22.8에서 26.4로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26, 윤석열 20, 이낙연 14%의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